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8일입니다. 오후입니다. 요사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을 보고 보수층 인사들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폭망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전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크게 지는 여론 구도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 명칭 혼란이 앞으로 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할 때 한참 생각해야 미래통합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심코 자유한국당 하다가 아차 미래통합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인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과 무슨 관계인지 아는 사람이 90%, 99%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쳐가지고 미래통합당을 만든 데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말하죠.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시절보다 2%포인트 올랐어요. 21에서 23%로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다시 원위치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21%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21%.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새로운 보수당 지지율이 합쳐지면은 단순 계산으로 합쳐지면은 그게 한 25% 지지율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23%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쳐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합쳐진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그러면 23%였는데 이번 주에는 21%로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기 전에 원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신당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계만 보면 좀 황당한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된 걸 보면 말이죠. 문재인 국정평가는 3%가 빠져가지고 42%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잘못한다는 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1%포인트 올랐습니다. 37%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정의당도 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무당청 앞으로 누굴 찍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6%포인트나 늘었습니다. 6%. 이것은 미래통합당 지지하던 보수층이 이탈해가지고 무당층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당층으로. 그런데 여기 자세하게 그 지지율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자유한국당, 즉 미래통합당의 이번 통합 전략이 기자들을 기분 좋게 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코치하는 대로 황교안 씨가 움직인 면이 있는데 그게 국민 민심, 특히 보수 민심과는 동떨어졌다는 거죠. 탄핵 주역인 배신자 유승민과 손잡고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세력을 대표하는 정광훈 목사와는 멀어졌다. 이게 합쳐지면서 황교안 씨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이 수치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7%, 미래통합당 21%, 정의당이 6%나 됩니다. 그리고 민생당 1%, 국민의당 안철수 2%인데 무당청이 33%입니다. 물론 무당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선거판을 좌우하게 되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 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많은 구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미숙한 대처를 자꾸 선거 판세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광주, 전라에서 63%나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경상도에서 그만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36%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2%나 됩니다. 이것은 광주, 전라도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 되는 것과 매우 비교됩니다. 3%는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22%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 미래통합당 지지가 36%인데 무당층은 39%나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 정도로 미래통합당에 냉담하다는 뜻입니다. 냉담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이기려면 경상도를 확고하게 장악해야 되는데 이번 통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대구, 경북 사람이 골수 보수층이라고 본다면은 황교안 씨의 이 중도 기회주의적 노선이 골수 보수층을 오히려 멀리 떠나게 만들고 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번에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낙관할 수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25% 지지, 미래통합당이 26%가 됩니다. 26%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비슷하다. 여기도 무당층이 38%나 됩니다. 즉 경상도에서 미래통합당 지지보다 무당층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게임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수도권에 가면은 미래통합당이 서울은 25% 지지, 더불어민주당은 31%, 정의당이 7%나 됩니다. 여기도 무당층이 34%. 인천, 경기에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40%. 미래통합당은 19%밖에 안 됩니다. 이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데 결코 미래통합당의 유리한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연령별로는 뭐 다 우리가 예상하는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6%인데 미래통합당은 30%.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 미래통합당 지지가 34, 더불어민주당 31%로 높을 뿐입니다. 전 연령층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도 지금 문재인 정부 비판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33, 미래통합당 지지는 32%입니다. 그러니까 반문재인 정서를 황교안 대표가 잡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44%입니다. 미래통합당은 15%밖에 안 됩니다. 이 사무관리직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이 층이 전체 유권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34%나 됩니다. 자영업자는
그 반인 15% 정도예요. 이 사무실 근무자의 표심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통계는 생활 수준인데요. 생활 수준. 상 또는 중상층. 중상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43%입니다. 미래통합당은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부자당입니다. 부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됐어요. 그러면 왜 미래통합당은 보수 지지층일 수밖에 없는 이 부자 중산층으로부터 실인심 당했느냐. 그 다음에 보수층에서, 내가 보수라는 사람도 미래통합당 지지가 48%밖에 안 됩니다.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 층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1, 미래통합당이 20%나 됩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미래통합당 지지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61%입니다. 이런 걸 종합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의 그동안의 총선 전략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달도 남지 않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바꿀 것이냐. 일단 실패의 원인은 첫째, 당명 바꾼 겁니다. 두 번째는 유승민과 통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광훈 목사 광화문 세력으로 대표되는 정통 우파 세력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독특한 그 성격, 인상, 모범 공무원 같은 인상이 지금 이 난세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 사태가 과연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안겨줄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즉 이런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미래통합당은 떨어졌다.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긴급하게 어떤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는 정부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사태 때는 저 광화문에서 집회하려고 하는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면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관전자, 구경자, 논평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해가지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확실하게 먹었고 칭찬을 받아도 확실하게 칭찬을 받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광고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